자,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수요일입니다. 그죠?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뭐 힘드시더라도 힘내십시오. 힘내시고요. 또 이런 지금의 이런 또 고통이 지나고 나면 그때 또 참 하나의 추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 제 과거 얘기를 잠깐 하나 또 하면 제가 2013년도에 있잖아요. 그때 이제 뭐 그런 말씀 여기서 몇 번 드리고 했지만 그때 지금 제가 이제 지금 큰 병을 지금까지 큰 병을 하나 얻었는데 진짜 좀 죽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한번 해봤어요. 참 죽고 싶다, 힘들구나, 그죠? 뭐 이게 뭐 여러분도 좀 그러시겠지만, 그죠? 뭐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근데 아마 뭐 이런 심정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지나고 나니까 또 결국은 어쨌든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그죠? 어려울 때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잘 참았구나.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죠? 우리가 이제 왜 내가 이 주식을 샀을까? 왜 이 주식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들 많이 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지나고 나면 그래도 참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잘 했구나, 참 좋은 회사구나. 그때 또 셀트리온 회사는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주가는 실망시키고 주가는 쉽게 말해서 뭐 개차반이지만, 그러나 회사의 이런 성장이라든지 회사의 기술력은 실망시키지 않았잖아, 그죠? 그렇다는 것은 내 투자에 있어서 결국 실패한 투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여기서 내가 이제 끝까지 버티느냐, 그게 싸움이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이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요. 오늘도 여러 가지 시장에서 요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면서 또 셀트를 우리가 왜 이 회사의 이런 또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도 다른 이런 우리가 지금 뭐 셀트 회사의 리스크 뭐 오늘 리스크니 뭐 하여튼 리스크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또 따지고 들으면 참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 오늘도 지수 뭐 오늘도 어제도 그랬지만 지수가 지금 사실은 저는 지수 핑계를 막 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위안이 되는 거니까, 그죠? 어쨌든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든지 내가 어쨌든 핑계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핑계를 안 잡으면 그때는 뭐 말 그대로 셀트 주식이 없으면 속 시원하고 편하죠. 그러나 셀트 주식이 없었다면 다른 주식을 샀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오후장에 주가가 갑자기 확 밀렸던 게, 지수가 밀렸던 게 사실은 이제 그 에코프로비엠이었잖아, 그죠? 내부자 그래. 이 부분을 좀 잠깐 설명드리면서 셀트도 지금 뭐 분식 회계 논란으로 지금 또 어쨌든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이제 지수를 보면 참 뭐 지수가 지금 보세요. 이 시장이 이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늘도 셀트가 지수가 약간 플러스 끝에서는 셀트가 뭐 16만 원도 복귀하고 플러스를 내잖아요, 그죠? 근데 지수가 막판에 밀려버리니까 결국은 또 일부 뭐 개인들이 아마 투매 물량도 조금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또 오늘 밤 이제 미국 FOMC 회의도 있고, 오늘 나스닥 선물이 뭐 장중에, 지금은 이제 나스닥 선물이 좀 좋지만 장중에는 썩 좋지는 못했거든. 뭐 변동수도 좀 있기도 했고, 그죠? 외국인들 팔고 있었고. 결국 우리 시장을 망친 수급의 주체는 연기금이잖아요, 지금, 그죠? 뭐 셀트도 그게 포함되겠지만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오늘 지수가 이제 조심스럽지만 지금 지수는 어쨌든 요 매듭의 하단 부분,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왔으니까 1700대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3000포인트든 2900이든 2800이든 또 2700이든 또 그 다음에 깬다면은 그 다음엔 또 뭡니까? 뭐 이 또 하단이 2600도 전후니까, 그죠? 근데 거기까지는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또 미국 시장이든 뭐 시장은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잘 모르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단기적으로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 그러니까 저번에도 2900을 깨버리니까 아무튼 2800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을 줬었고, 그죠? 그러니까 내일 정도도 기술적 반등을 줄 수 있는 타이밍이 왔어요. 다 이제 중요한 것은 기술적 반등을 줌으로써 거기가 바닥으로 만들어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인 반등이고 또 다시 그 바닥을 깰 것인가, 이제 그것만 우리는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내일은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오늘도 좀 줄는 모습이었지만 결국은 또 오후장 들면서 아무튼 또 코스닥에 악재가 또 하나 터졌죠. 그죠? 그게 이제 에코프로비움인데 그 부분을 이따가 좀 우리가 보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악재가 나오면,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지난주에 이제 뭡니까? 경향신문의 악재성 찌라시, 그죠? 분식회계 의혹 찌라시가 결국 연기금의 매도 공세로 주가를 급락을 시켰죠. 12%.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연금 이놈들은, 그죠? 일단은 뭐 책임 회피니까, 너 만약에 일러서 이게 이제 잘못됐어. 너 왜 그때 안 팔았어? 그죠? 또 문책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뭐 급락을 시킨 게 주 장군이 또 연기금이에요. 단쪽도 아니에요. 우리 외국인들은 크게 매수를 했어요. 그죠? 이게 참 우리나라 기관들이 참 주식을 잘못 배워도 한참 잘못 배워가지고, 그죠? 이게 뭐 주식의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장기의 기준도 없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그래도 셀트리온을 중장기로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기준은 그래도 아는 거고, 그 기준을 지켰을 때는 결국은 제가 성공하리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하여튼 내일은 기술적 반등이 조금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저점이 2700이었는데 2703이었죠. 오늘도 결국은 종가에 코스피가 밀리면서 2709로 마감을 했고, 내일 이제 오늘 밤 FOMC 부분, 그죠? 지금 나스닥 선물이 좀 오르는 걸로 왔으니까 미국도 지금 뭐 미리 선반영은 된 거 맞거든요. 자, 두고 미국 시장 다시 보면 지금 시장이 그만큼,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안정이 되어야지 셀트도 올라오잖아. 지금 시장이 오늘도 플러스를 내니까 셀트도 플러스를 내잖아. 그죠? 시장이 밀리면서 밀린 거니까 지금 시장,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셀트와 그동안에 뭐 우리가 연관되어 있던 이런 악재 요인들 자체는 어느 정도 희석이 됐다고 봐야 돼요. 왜? 걔들도 그 찌라시를 뿌림으로써 어느 정도입니까? 목적 달성을 한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나스닥을 보고 계시는데,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나스닥의 저점은 찍었다. 단기적으로 어쨌든 어디 13,000. 그러니까 이 13,000대를 깨려면 더 큰 악재가 나와야 돼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벌어진 악재를 보면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한 긴축,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거 말고 뭐 더 큰 악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름 이제 이번 주 이제 오늘 내일 또 이제 미국의 기술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죠. 어제 IBM이 기업 실적 발표했지만 IBM은 어제 5% 급등을 보여줬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미국도 지금 나스닥 선물도 모르긴 하지만 큰 이런 악재 부분에서의 선반영은 좀 되었지 않나. 그래서 오늘 이제 FOMC의 쟁점은 두 가지죠. 그죠? 그동안 시장에서 말했던 뭐 2월부터 바로 뭐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또 시장에서 말하고 있는 0.25가 아니고 바로 0.5로, 그죠? 시장에서 0.5라는 거하고 2월부터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될 것이라는 부분 자체까지도 지금 반영이 된 거니까. 그래서 주가가 급락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 금리 인상의 이제 시점,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의 폭, 이 두 가지가, 그죠? 어떻게 나오냐. 만약에 이제 뭐 금리 인상을 3월부터 정상적으로 3월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테이퍼링이 끝나고 할 가능성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뭐 오늘 미국 시장은 또 크게 또 하락을 할 것이고, 또 인상폭 자체도, 그죠? 뭐 0.5가 아닌 뭐 0.25로, 그죠? 된다면 또 오히려 주가는 좀 하락을 또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적 부분들은 기술주가 이번 주에 좀 괜찮기 때문에 요 부분만 오늘 밤에 FOMC 회의에서, 그죠? 좀 긍정적으로 역할을 한다면,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부정적으로 돼도 그 부정적인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미국도 약간 뭐 반등의, 그죠? 기술적 반등의 흐름을 탈 수 있는, 왜? 주가가 단기 급락을 하면 어쨌든 반등을 주는 것이니까. 자, 다우도 마찬가지. 다우는 이제 어저께, 이것도 뭐, 어제 장중에 뭐, 그죠? 이것도 33,000원 찍었잖아. 그죠? 찍고, 어제도 급락을 했다가, 결국은 양봉으로 마감을 시켰으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 그러니까 어제 뭐 이렇게 좀 클라이막스 되었지 않나. 지금 나스닥 선물이 상승을 하고 있죠. 1.74.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시장도 내일은, 그죠?
기술적 반등을 줄 것인데, 이제 그 이후에, 그리고 이제 설 이전에는 뭐 그러면 내일하고 모레 이틀밖에 없으니까요. 셀트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면, 오늘 뭐 이제 사실 오늘 LG유텍이 실적이 좋았어요. 그죠? 영업이익이 이제 드디어 최초로 1조를 넘겼고, 그래도 오늘 5%또 급락을 했죠. 그죠? 오늘 삼성, 요즘 보면 삼성바이오가 하여튼 오늘 여기 2.95% 그죠? 사실 요즘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바이오를 계속 지금 팔고 있어요. 또 그 수량도 좀 크고, 그걸 지금 개인들이 계속 받아가요. 그래서 그게 좀 저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요즘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이제 오늘 뭐 경기 회복주들은 나름대로 좀 양호한 흐름이 있어서,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어쨌든 요 73,000원대,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이쪽에 IT 쪽, 그죠? 이런 부분들이 좀 하락을 했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 보면, 사실 수급도 크게 나쁜 수급은 아니었어요. 오늘. 그러니까 누구냐? 범인은 그러면. 범인은 결국은 연기금이죠. 요즘 여러분들 뭐 이렇게 TV에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그 시황들을 하죠. 그러면 꼭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아서 주가가 급락을 하고 빠졌대요. 시장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저도 뭐 황세윤인가요? 그 뭐 아무튼 있죠. 그 친구는 공매도도 이상하게 좀 나쁘게 좀,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있는 연구인인 것 같은데, 외국인이 팔아서 주가가 빠진대요, 지금. 아니, 올해 여러분들,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올해 주식을 누가 많이 팔았는지 봤더니, 올해 외국인들은 오히려 코스피 시장에서는 9,600억을 매수를 했어요. 응? 올해. 근데 누가? 응? 기관들이. 누구? 금융투자. 또 누구? 연기금. 그러니까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이 올해 1조 6천억을 팔았어요. 그럼 주식의 범인이 누굽니까? 지금 빼뜨린 범인이. 그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 연기금은 어쨌든 올해뿐만 아니라 지금 뭐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비중을 아무튼 16%까지 줄인다고 했으니까 지금 16% 초반이긴 하니까, 그죠? 그 연기금이 팔면 옆에 있는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뭐 투신이 됐든 보험이 됐든 또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그죠?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지난주에 셀트가 오늘 아마 이따가 이거 보겠지만 수급으로 에코프리움도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도. 아무튼 이놈들은 조금 뭐가 기사적으로 안 좋은 게 있으면 무조건 뭐, 야, 정리해, 매도. 그러면 피해는 결국 누가 보는 거예요? 개인들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 기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내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죠? 어떻게 보면 펀드잖아요. 기관들이잖아요. 근데 참 이런 거 보면요. 뭐 저도 옛날부터도 제가 셀트 이야기를 그 당시 한번 들었잖아요. 그죠? 펀드 매니저, 국민연금의 펀드 매니저 자제분이 뭐 이 방송 들으실 텐데, 펀드 매니저였어요. 그죠? 그때 셀트가 뭐 하한가 내용받고 그랬을 때, 이런 주식을 어떻게 보유하게 만드느냐. 이런 주식을.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만 아니지. 그때 국민연금이 셀트된 주식을 한 120만 주밖에 안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냥 뭐 형식적으로, 그죠? 그렇게 해놨겠죠. 그런 주체들이에요, 우리나라 국민. 그래서 뭐 주식을 잘한다고 하는 뭐 이런 거 떠나서,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주체들이 셀트를, 그죠? 담았다가 지금 또 욱 팔아내는 그런 상황에서 뭐 거의 이제 삼성바이오하고 뭐 거의 비슷하면 거의 이제 끝나지 않을까 보이는데, 오늘 수급은 이제 아무튼 그 이후에, 그죠? 이후에는 너무 많이 비어냈다 생각이 드는지 좀 잠잠하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오늘 뭐 셀트를 이제 차트를 또 한번 보면 참 뭐 참 보기 싫은 차트이긴 해요. 자, 어쨌든 이제 또 굳이 차트로 우리가 희망을 가지려고 생각을 하면, 그죠? 그렇다고 뭐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건 아니잖아, 지금 셀트를. 그렇잖아요. 자, 어쨌든 저번 저점을 그래도 어쨌든 저번에 이제 시초가를 낮게 시작하니까, 오히려 뭐 어제든 오늘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빠졌으니까, 또 나스닥이 크게 하락했으니까 시초가를 좀 낮게 시작을 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오히려 시초가를 높게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셀트가 내일은 이제 시초가를 낮게 시작하면 안 되죠. 내일은 어쨌든 뭐 소폭의 플러스든 시작을 해서 좀 상대 양봉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일은 시장이 좀 도움을 주는 부분에서는, 그죠? 나름은 좀 상승세를 좀 만들어줘야지. 지금 이격도 역배열 대기까지 내려왔으니까, 여기서도 역배열 대기역, 이게 완전히 역배열 대기역이거든요. 지금은, 그죠? 역배열 대기역. 역배열 대기역이면 주가라는 것은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차트를 믿거나 말거나를 떠나서, 그죠? 그래서 내일은 조금 좀
또 맹절 전이기도 하니까 이틀은 좀 올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저도 가져봅니다. 가져보고.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오늘 요 에코프로를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얼마나 이 연기금 놈들이 참 나쁜 놈들이냐 하면요. 이런 놈들이에요. 자, 오늘 에코프로가 오늘 이쪽에 뭐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도 약 20%, 그죠? 또 이쪽에 뭐 에코프로 HN도 마찬가지로 뭐 20몇 % 급락을 했는데, 자, 이 뭐 급락한 이거를 두고 제가 이제 말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연기금이, 그러니까 셀트도 마찬가지로 확인도 뭐 안 하고 그냥 일단 악재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악재다 싶으면 이놈들은 그냥 바로 그냥 갖다 엎어버리니까 물량을. 그러니까 셀트도 그랬잖아요. 지금 셀트가 26만 원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악재가 한 3번 정도. 26만 원 깨질 때 그때는 머커의 경구용 확인도 안 하고 머커가 뭐 그냥 막 가 엎은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막 20만 주, 10만 주씩 막 엎은 거 아닙니까? 그 두 번째 또 20만 원대 이 근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죠? 그 당시에도 뭐 일부 이제 이거하고 연관이 되었었죠, 그죠? 분식회계 논란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또 최근 들어서도 마찬가지 20만 주씩 갖다 엎었던 게 이것도 분식회계 논란이잖아요.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주가가 오늘 뭐 이렇게 급락을 시켰던 게 이 장본인이 바로 연기금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안에 내용이 뭔가? 사실 이건 잘못된 거죠. 회장이라는 작자가 어떻게 내부 정보를 이용을 해서 주가 조작을 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저도 알아보니까 금융위에서 그냥 바로, 그죠? 패스트 트랙으로 바로 그냥 정선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검찰에 그냥 조사를 의뢰한 거예요. 그죠? 항상 이제 이렇게 뭐 분식이 됐든 뭐가 됐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위반한 부분이 있으면 정선위에서 회의를 거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검찰로 고발을 넘기는데 이건 바로 그냥 넘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회장 자체하고 임원, 그죠? 한 4, 5명이 미리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했다는 거잖아요. 맞는 거겠죠, 이거는. 그죠? 이런 부분들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아무튼 뭐 수 회장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번에도 우리가 작년 연초에도 수 회장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죠? 회사 직원들한테 주식 거래 중단을 지시를 했잖아요. 왜? 이게 어쨌든 이게 또 휩싸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게 뭐 아무튼 우리 셀트는 특히나 지금 셀트의 공매도 세력이 어떤 세력입니까, 여러분? 그죠? 셀트의 하나하나를 지금, 그러니까 세장 우리 분식회계라고요? 세장이 이거 몰라서 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거를, 옛날에 당했던 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선이도, 4년 동안, 보세요. 금융위에서도 이거를, 바로 확인되니까, 패스트 트랙으로, 만약 셀트가 분식회계다, 바로 이것도 패스트 트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너무 모르겠습니다. 자꾸 내가 우리 회사의 오너의 리스크라는 운동 뭐 또 회사의 이런 부분들을 내가 그저 누워서 침 뱉기예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요. 그거를 누가 즐기겠습니까? 공매도 애들은 즐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이게 감정을 좀 억누르고 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죠? 이놈들 여러분들 편 아닙니다. 언론이 여러분들 편일 것 같습니까? 정권사가 여러분들 편일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다 같은 편이면 같은 편이지. 응? 회사하고 언론하고 같은 편이겠어요? 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요 부분 오늘 제가 요거 보세요. 이 주식도 오늘 이거를 보면 바로 이거예요. 자, 에코프로 BM을 제가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자, 수급으로 한번 보면. 자, 오늘 기관들이 21만 4천 주를 팔았어요. 그죠? 21만 4천 주. 근데 이제 반대에 외국인들이 26만 주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오히려 21만 주를 팔고 기관들이 26만 주를 사야 되는데. 근데 오늘 기관들 중에서도 누가 팔았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셀트가 하락을 할 때 항상 누가 매도의 일선이었어요.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빠지는데 오늘도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연기금이 어제 1600억, 1700억 팔면서 주가가 더 급락했고 오늘도 플러스 내는데 연기금이 5장에 팔면서부터 그렇거든요. 근데 에코프레임 오늘 보면 연기금이 오늘 10만 주 팔았어요. 10만 주. 10만 3천 주.
어? 오늘 그러니까 매도의 절반을 누가 다 팔았어요? 연기금이 팔았고, 누구 또? 투신 65,000주. 어? 에코프로 비해, 에코프로. 보험 26,000주. 그럼 이게 다 액티브겠죠? 그죠? 그러니까 거의 오늘 모든 수량을 누구야? 국내 기관들이 팔았는데 그 기관들의 중심이 누구야? 연기금이죠. 어? 연기금이 아웃소싱 줬을 것이고, 투신이든 보험이든. 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셀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셀트도 마찬가지로, 그죠? 주가가 급락할 때, 이렇게 외국인들, 기관들의 이 56만 주, 어? 또 24만 주, 이 시점에서 누가? 외국인이 이렇게 팔아졌겠어요? 기관들이었죠. 근데 기관들 중에서도 누구? 연기금. 응? 연기금. 이때 50만 주 팔 때 연기금이 20만 주 팔았어요. 20만 주. 24만 주 팔 때 이때도 연기금이 19만 주 팔았어요. 어? 9만 주 파는데 이때도 뭐냐? 연기금이 10만 주를 판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연기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면서 그래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연기금이 지금 이제 오늘 수급 본김에 한번 바로 보면, 자, 지금 이제 자사주가 오늘 7,000주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럼 자사주 이제 7,000주, 뭐, 어제는 안 들어왔으니까. 어제 들어왔네, 8만 주. 그죠? 오늘도 조금 저는 생각에 좀, 오늘 같은 거 좀 사면 좋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 내일은 주가 떠버리면 또, 뭐, 또 안 살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좀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좀 그럴 수도 있기도 해요. 어쨌든, 그죠? 좀 과감하게 좀 이럴 때, 주가를 좀, 방어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뭐, 사실은 이게 10만 주 산다고 해서 방어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뭐, 프로그램이 한 방에 퉁퉁 던져버리면, 그런 좀 아쉬움은 약간 있기는 했어요. 자, 오늘 수급을 보면, 자, 기관들도 19,000주 매수죠. 그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66,000주 매수해요. 오늘 개인들의 매도는 뭔가? 약간 이게 5장이 좀 흘러나온 것 같은데요. 개인들이 약간 로스카스 좀 한 것 같아요. 손절매를. 지수도 밀리죠. 그죠? 또 막 주가 막 밀리면서, 또 오늘 FOMC도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나스닥 선물이 뭐 지금처럼 좋은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개인들이 조금 로스카스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보면 기관들의 19,000주 중에서 이제 금융투자가 프로그램, 전체 시장에서 금융투자가 뭐 프로그램을 2,500억이니까요. 그죠? 금융투자가 19,000주 정도 매수죠. 그리고 3호도 어제 좀 팔았지만 오늘은 뭐 1,000주 샀으니까 간망이고, 오늘 연기금이 어쨌든 뭐 이제 지난주에 크게 매도하고 나서는 단기적으로 좀 뭐 이렇게 좀 불안한 물량은 털어냈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6,000주 매수더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투신들도 지금 이제 저번에 한번 뭐 11만 7천주 그날 때리고 나서는 최근에는 거의 뭐, 그죠? 간망. 오늘 뭐 1,500주 매도니까. 오늘 전체 시장에서 보험이 오늘 보면은 865억이잖아. 근데 오늘 셀트는 뭐 4,200주 매도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험이든 투신이든 이쪽의 물량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크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나올 건 이제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단 오늘도 이제 사실은 시장에서의 수급, 지금은 수급이니까요, 그죠? 다른 것보다는 수급이니까요. 수급적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외국계 쪽도 마찬가지고 기관 쪽도 마찬가지로, 그죠? 이제 크게 매도 부분은 좀 약간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리고 이제 요 그 공매도 잔고도 보니까 지금 442만 주예요. 어제 10만 주 정도, 10만 7천 정도 줄었죠. 그러면 어제면 2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24일 같은 경우에 공매도가 16,000주였고, 물론 크지 않았다. 근데 이제 요때 기관들이 15만 주, 외국계 창구 쪽이 89,000주죠. 근데 어쨌든 뭐 10만 주 줄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 시장의 공매도는 지금 셀트는 기관들이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기관 중에서도 어쨌든 이쪽 그 시장 조성자, 그죠? 오늘도 업종률 예외로 한 게 뭐 거의 오늘 얼마죠? 오늘 2만 주 정도에서 거의 15,600주, 15,600주가 업종률 예외예요. 시장 조성자들, 국내 기관에서 오늘 비록 좀 주가는 하락을 했지만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간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진정은 되었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존슨앤존슨 실적 발표했죠. 어제 미국에서도 존슨앤존슨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그 레미케이드 부분에서는 지금 미국에서도 4분기 보니까 한 22% 정도 감소를 했고요. 또 세계적으로 전체적인 국가 부분에서도 4분기 한 15%.
전체적으로도 한 15% 정도 감소를. 그래서 이게 뭐 반드시 셀트에 실적으로 연관된다로 볼 수는 없겠으나 어쨌든 레미케이드는 바이오 시밀러 부분에서는 셀트가 독불 장군이잖아요. 그죠? 유럽에서도 50% 이상, 미국에서도 지금 뭐 23% 이상이고, 이제 잡아 들어가고 있으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 셀트의 바이오 시밀러는 잘 나가고 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이런 부분, 또 최근에 레키노나가 좀 부진한 부분에 있어서,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오미크론이 나왔으니까. 그죠? 그 대신 또 진단 키트가 또 매출을 더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이게 셀트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고요. 이번 고비면 한번 잘 넘겨보도록 여러분도 노력하고 저도 노력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